밤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가려움, 혹시 그냥 피부 건조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려움이 사실은 간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9988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단순한 가려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어떻게 생활을 바꿔 건강을 되찾았는지 생생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저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줄만 알았다. 겨울철이니까, 나이가 드니까, 회사 냉난방이 세니까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약국에서 보습제를 바꿔보고 향이 약한 비누로 바꿔보고 가습기를 틀었다 끄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내 삶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회의 중에도 등에 바늘끝 같은 자극이 번쩍 지나가고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무심코 목덜미를 긁는 내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퇴근길 코트깃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예민해져서 작은 마찰이 불씨가 되고 그 불씨가 금세 온몸으로 번졌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하지 않아. 그 시작은 목덜미였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목 뒤가 미친 듯이 간질거렸다. 샤워기를 틀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로 한참을 흘려보냈지만 수증기가 거치자 붉게 달아오른 피부만 남아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하얀 김 사이로 고개를 돌려 긁힌 자국을 세었다. 5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잠들기 전 불빛을 끄고 누워도 온 신경은 뒤통수 근처에만 몰려 있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 박동이 가려움의 리듬이 되는 것처럼 나는 손등으로, 베개 모서리로, 심지어 머리카락으로 살살 문지르며 스스로와 협상을 했다. 조금만 버티자.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아침이 오고 셔츠 깃이 스치는 순간 밤새겨 넣은 다짐은 얇은 종이처럼 찢겨 나갔다. 며칠 뒤 가려움은 다리로 내려왔다. 종아리와 발목이 저릿저릿하더니 밤마다 독한 물결이 밀려와 잠을 끊었다. 회사에서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피가 발목에 모여 묵직한 주머니가 달린 듯 했고 양말 자국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양말을 2겹 신어도 건조함의 표면 아래에서 무엇인가 들끓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다리를 마사지하다가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종아리 가려움 원인, 발목밤에 심해지는 가려움. 검색 결과에 정맥 부전, 혈액 정체, 당뇨 합병증이라는 단어가 불쑥 솟았다. 그 단어들은 내 눈앞에서 굵게, 더 굵게 경고문처럼 커졌다. 화면을 닫으려다 다시 열고 병증 설명과 사진, 생활 습관 교정법을 정신없이 읽어 내려갔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끝이 식어갔다. 가슴 어딘가에서 툭툭 느린 진동이 전해졌다. 설마 나에게? 그날 밤 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둥글게 채웠지만 내 귀는 피부 밑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란에만 붙잡혀 있었다. 긁지 말자. 긁으면 더 번진다. 깊은 숨을 쉬자. 눈을 감고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15에서 20으로 넘어갈 즈음 종아리 안쪽에서 누군가 작은 망치를 두드리는 듯한 감각이 올라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손이 먼저 움직였다. 긁고 나면 짧은 평온이 오지만 그 평온은 얄궂은 약속처럼 곧 깨졌다. 피부가 갈라진 자리에 스며드는 따가움이 다시 자극이 되고 자극은 가려움으로 커졌다. 악순환의 원 안에서 나는 서서히 작아졌다. 다음 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불안했다. 출근길 카페에서 종이컵을 들고 서 있는데 뒷목에 닿는 머리카락 한 올이 불쑥 신경을 건드렸다. 바리스타의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가 유난히 멀게 들렸다.
회사 자리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문득 손목 시계를 벗고 발목 양말을 내려다보았다. 얇은 붉은 선과 하얗게 일어난 피부결. 별일 아니라고, 계속 그래왔다고, 누구나 겪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내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 신호를 생활의 소음으로 착각했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미루었고, 괜찮다는 말로 덮었다. 덮어두면 사라지는 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욕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다. 목덜미의 붉음, 종아리의 건조한 균열, 발목에 눌린 흔적.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다.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혹시 이건 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속 어딘가의 이야기일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날짜를 적고 가려움이 심해진 시간, 부위, 그날 먹은 음식, 스트레스의 정도, 앉아 있었던 시간, 물 마신 양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범인을 추적하는 초보 탐정처럼. 다음 장을 넘기며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맺혔다. 내일 병원에 가자. 결과가 어떻든 더는 미루지 말자. 밤은 길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이야기, 겨울을 버티는 법,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양말을 벗고 발목에 크림을 펴 발랐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피부가 내 손길을 받아들이는 느낌을 기다렸다. 창밖에 작은 바람이 지나갔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낮게 말했다. 내 몸아, 알겠어. 내 신호를 듣고 있어. 내일 우리가 함께 가보자. 그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나던 밤, 가려움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시작점에 서 있었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싸움을 했다. 종아리와 발목에서 시작된 가려움은 이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니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어둠이 내리면 피부 속에서 불개미 떼가 몰려오는 듯했다. 누우면 침대 시트가 피부에 닿는 것조차 자극이 되었고 그 자극은 곧 가려움으로 변했다. 긁으면 긁을수록 불길에 기름을 붓는 듯 더 심해졌다. 결정적으로 나를 두렵게 만든 건 손바닥과 발바닥이었다. 잘 때마다 불타듯 간지러워 잠을 설쳤다. 손바닥을 비비고 발뒤꿈치를 매트리스에 문질러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열감이 심해지고 마치 안쪽에서 작은 벌레들이 파고드는 듯했다. 나는 결국 새벽에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다. 눈 흰자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 식어버렸다. 간이 좋지 않으면 눈이 노랗게 변한다는 말을 들었던 게 떠올랐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 출근길, 전철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수척했다. 회사 동료가 요즘 피곤해 보여요 라며 커피를 건넸지만 나는 웃어 보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간일지도 몰라. 그 순간부터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내 몸이 고장난 기계처럼 여기저기에서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 끝이 식어갔다. 이름이 불리자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혈액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받았다. 검사실의 차가운 젤이 복부에 닿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장도 함께 부담을 받고 있네요.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의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었음을, 내 몸속 깊은 곳에서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의사의 말이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됐다. 정말 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단 말인가? 진료실을 나서는 길,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낯설게 무거웠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병원 로비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오늘부터는 싸워야 한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술병을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남아있던 단 음료와 과자 봉지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내 몸을 괴롭히던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칼날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패스트푸드 대신 냉장고에 채소를 채워넣고 물병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었다. 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생존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술을 끊은 첫날 밤, 가려움은 더욱 거세게 찾아왔다. 마치 내 몸이 저항하는 듯 피부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나는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그때 속으로 되뇌었다. 이 고통은 내 몸이 살려달라는 외침이야. 무시하지 말자. 버티자. 밤은 길었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가려움은 벌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이 신호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방치했을 테고 더 늦게 병원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조차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먹은 음식, 스트레스 받은 일, 몸이 반응한 시간, 가려움의 정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기록을 남기며 나는 마치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다. 그 대화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내 몸은 분명히 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나의 하루는 달라졌다. 무엇보다 우선은 먹는 것부터 정리했다. 퇴근 후 들르던 편의점 앞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습관처럼 손이 가던 단 음료와 과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집에 돌아오면 싱크대 옆에 세워둔 큰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작은 컵으로 수시로 마셨다. 입안이 심심할 때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조금씩 몸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술이었다. 오랜 시간 나를 위로해 주던 친구였지만 동시에 내 몸을 서서히 좀먹던 적이었다. 술자리 약속을 피하고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첫 주말 저녁 외로움이 몰려왔을 때 나는 차라리 거실 바닥에 눕고 다리를 벽에 올려두었다. 정맥을 따라 피가 서서히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자 종아리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졌다. 몸속에 피가 잠시라도 쉬고 있다는 작은 확신이 외로움을 대신했다. 가려움은 여전히 심했다.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전처럼 무작정 긁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목덜미가 간질거릴 때는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에 오히려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혔다. 마치 내 몸과 비밀스러운 신호를 주고받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그날의 식사, 기분, 그리고 가려움의 강도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가려움은 나의 적이 아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경고다. 기록을 시작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더 분명해졌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려움이 심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지 조금씩 눈에 보였다. 단 음식을 먹은 날은 유독 손바닥이 불타올랐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은 목덜미가 예민해졌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신 날은 가려움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작은 패턴이 내 눈앞에 드러나자 나는 내 몸과 협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밤은 여전히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다. 침대에 눕는 순간 피부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 고통을 일기장에 적어두었다. 오늘은 새벽 2시 종아리와 발목에서 가려움이 시작됨. 어제 저녁에 짭짤한 음식을 먹음.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순간
그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가 되었다. 데이터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내 기록을 흥미롭게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기록까지 한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변화가 올 거예요. 그 말은 내게 작은 등불이 되었다. 몸의 수치가 단숨에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빛이 조금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가려움이 나를 짓눌렀다면 이제는 그 가려움이 내 삶을 바로잡는 신호가 되어주고 있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연기를 보고 대피하는 것처럼 가려움은 내 몸이 살아남기 위한 비상 사이렌이었다. 나는 그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술과 단 음식을 끊고 물을 늘리며 기록을 시작한 지 몇 주가 흘렀다. 하지만 생활을 바꾼다는 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머리로는 다짐했지만 몸은 끊임없이 옛 습관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퇴근 후 회사 앞 치킨집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는 악마의 유혹 같았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잖아. 오늘만 괜찮아. 라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텅 빈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나는 그 속삭임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결국 나는 채소와 과일을 미리 준비해 두기 시작했다. 배가 고플 때 손이 먼저 닿는 자리에 당근 스틱과 사과를 두었다. 작은 준비가 나를 구했다. 운동도 큰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무작정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종아리가 무겁게 붓고 발목이 욱신거렸다.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다시 방향을 바꾸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20분씩 걷기로 했다. 저녁에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며 호흡을 의식하고 발걸음을 느렸다. 걷는 동안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가려움이 덜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패도 있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억지로 끌려가 술잔을 받았다. 한 잔쯤은 괜찮아. 라는 말에 결국 잔을 비웠다. 그날 밤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타올랐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새벽 내내 뒤척이며 다시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의 기록에는 크게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이렇게 적었다. 술독. 잊지 말 것.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는 나타났다. 예전에는 오후가 되면 눈이 무겁게 감기곤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버틸 힘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눈 흰자가 노랗게 빛나던 모습도 조금씩 옅어졌다. 작은 변화였지만 내겐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건강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의 반복이라는 것을. 오늘 먹은 음식, 오늘의 선택, 오늘의 마음가짐이 쌓여 내일의 몸을 만든다. 나는 더 이상 빠른 결과를 바라지 않았다. 대신 오늘 하루를 지켜내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었다. 실패한 날도 있었다. 가려움 때문에 밤새 울부짖듯 긁은 날도 있었고 유혹에 넘어간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실패를 끝이라고 보지 않았다. 실패는 단지 과정일 뿐 내 몸이 보내는 또 다른 교훈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는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길을 찾고 있었다. 몇 달간의 생활 변화 끝에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가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광폭하게 나를 덮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지 않았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피로가 덮쳐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이 작은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곧바로 드러났다.
아내는 어느 날 밥상을 차리다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말했다. 요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 예전처럼 잔뜩 지친 얼굴이 아니네. 나는 멋쩍게 웃었지만 사실 그 말은 내겐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이들도 달라진 나를 느꼈다. 전에는 집에 돌아와도 늘 소파에 쓰러져 텔레비전만 바라보곤 했는데 요즘은 저녁 산책을 같이 나가자고 먼저 말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걷는 동안 나는 오래 잊고 있던 평온을 되찾았다. 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웃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맑게 울려 퍼졌다. 가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에는 늘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지만 요즘은 동료들이 얼굴이 좋아졌네요 라며 농담을 던졌다. 나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건강은 남이 먼저 알아본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물론 고비도 있었다. 한 번은 야근이 이어지면서 다시 몸이 지쳐갔다. 그날 밤 가려움이 폭발하듯 몰려왔고 나는 침대에서 몸부림쳤다. 아내가 걱정스레 내 옆에 앉아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 너무 혼자서만 이겨내려 하지 마. 힘들면 같이 고민하자.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나는 가려움과 싸움을 오롯이 나 혼자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내 옆에는 늘 내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에게 내 일기를 보여주었다. 내가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날 가려움이 심했는지 또 어떤 순간들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함께 나눴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곧바로 동참했다. 아이들은 아빠, 오늘은 물 많이 마셨어요? 라고 묻곤 했고 아내는 내 식단을 챙겨주며 함께 걷자고 제안했다. 그 지원은 내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혼자서는 흔들릴 수 있었던 의지가 함께할 때는 더욱 단단해졌다. 가려움이 몰려올 때도 예전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겼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건강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여정이라는 것을.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였던 건 분명 나 자신이었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 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었다. 가려움은 여전히 나를 괴롭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희망의 불빛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내 삶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가족과 더 깊이 연결되고 있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변화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려움은 여전히 내 일상을 따라다녔고 어떤 날은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건 오직 검진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내 차트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신장 기능도 지난번보다 안정적이고요. 생활을 바꾸신 게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마치 내 몸이 다시 살아났음을 증명해주는 선고 같았다. 수치가 내려갔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고통, 실패와 재도전, 눈물과 기록, 모든 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의사는 내 노트를 꺼내 보여달라는 듯 손짓했다. 나는 그동안 적어온 기록을 펼쳐 보였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언제 가려움이 심했는지, 수면은 어땠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기록은 치료 과정에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환자 본인이 자기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내 치료 과정의 참여자였고 내 몸을 스스로 지켜내는 주체였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는 길,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회색빛으로만 보이던 거리가 조금은 선명해 보였고 바람도 이전보다 가볍게 느껴졌다. 몸이 나아지고 있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안도감 속에서도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의사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울렸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생활 관리가 무너지면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제 더 이상 잠깐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건강은 단발성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쌓아가는 결과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이들은 내게 물었다. 아빠, 병원에서 뭐래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 아빠가 잘하고 있대. 그 말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느꼈다. 내가 싸우는 이 길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가족 모두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검사 수치가 내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도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자.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들은 뒤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긴장감도 생겼다. 의사가 했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모든 게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매일 되새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록하는 것으로 일과를 열었다. 오늘도 내 몸을 지킨다. 절대로 방심하지 않는다. 작은 다짐이었지만 그 다짐 하나가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생활 속 유혹은 여전히 내 앞을 가로막았다. 회식 자리에서 건네지는 술잔, 회사 동료가 나눠주는 달콤한 간식, 늦은 밤 배달 앱의 알림까지 모두가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한 번은 야근이 길어져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배가 고프고 지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뜬 치킨 광고가 눈을 사로잡았다. 기름진 냄새가 화면 너머로 번져오는 듯했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주문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한 끼가 내 몸을 살릴까 망칠까? 손가락은 결국 멈췄다. 대신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다. 사과의 단맛이 입안에 퍼질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유혹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배부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하지만 늘 승리만 한 건 아니었다. 한 번은 지인과의 약속 자리에서 결국 술잔을 받았다. 한 모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입술을 적셨다. 그리고 그날 밤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타오르듯 가려움이 몰려왔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며 스스로를 원망했다. 또 무너졌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날의 기록은 다른 날보다 더 길었다. 실패한 날은 반드시 자세히 적어두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마치 내 자신과의 계약서를 쓰듯 기록했다. 그 덕분일까? 점차 나는 유혹 앞에서 더 단단해졌다. 술잔이 건네질 때는 단호히 말할 수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건강 때문에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오히려 몇몇 동료는 나도 술 좀 줄여야 하는데라며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건강을 지키는 선택은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내가 용기 있게 거절한 한 잔이 누군가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었다. 물론 가려움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려움보다는 단호한 의지를 더 크게 품고 있었다. 가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신호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유혹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내 몸이 회복되는 길을 더욱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내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가려움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강도와 빈도가 줄어들면서 나는 점점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몸이 나아지니 마음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피로와 무기력에 눌려 하루를 버텨야 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맞이할 힘이 생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시는 공기가 이렇게 신선했는지 예전에는 몰랐다. 작은 습관들이 나를 다시 살려냈다. 아침마다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고 출근길에는 음악 대신 나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했다. 단순히 걷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다. 마음의 변화는 대인관계에도 드러났다. 예전에 나는 늘 짜증에 가득 차 있었다.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피곤이 쌓이니 말투도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요즘은 가족과 동료에게 웃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별것 아닌 농담에도 웃음이 터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내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의 여유도 따라왔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 걷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며 내 옆을 맴돌았다.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시간을 오래도록 지켜야 한다. 다시는 무너져선 안 된다. 또한 직장에서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눈앞의 업무만 처리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팀원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동료들이 요즘은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말할 때마다 내 변화가 단지 몸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마음의 태도였다. 나는 그동안 가려움을 저주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원망했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려움은 내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이자 내 삶을 다시 바로잡게 한 신호였다. 만약 그 경고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몸을 갉아먹는 습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때로는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된다. 그리고 그 스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나는 몸으로 배웠다. 그래서 요즘 나는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아침의 공기, 가족의 웃음, 따뜻한 식사 한 끼조차도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의 순간이 되었다.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노트에 이렇게 적는다. 가려움은 아직 내 곁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을 지킨다. 가려움과의 긴 싸움 속에서 나는 단순히 몸을 회복한 것 이상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었다.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진짜 건강이란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때 가려움을 원망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이야말로 내 삶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만약 그 경고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몸을 해치는 습관과 무심한 태도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가려움은 나를 살려준 신호였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었다. 목덜미의 가려움, 종아리와 발목의 붓기, 손바닥과 발바닥에 불타는 듯한 고통, 그것들은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라 간과 신장, 혈액과 같은 내부 장기의 신음이었다. 우리 몸은 늘 먼저 알려준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귀 기울여 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 신호를 무시한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계절 탓이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나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 작은 신호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또 하나의 깨달음은 작은 변화의 힘이었다.
건강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 나는 술 한 잔을 거절했고 늦은 밤 배달 음식을 참았으며 물 한 잔을 더 마셨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간 수치를 낮추고 신장을 안정시켰으며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함께하는 힘을 배웠다. 가족과 동료,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라면 무너졌을 유혹을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지금 원인 모를 가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소중한 경고입니다. 제발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가려움은 여전히 가끔 찾아오고 몸은 나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신호가 두렵지 않다.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기록장에 이렇게 적는다. 가려움, 고통, 그리고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나를 살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내 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가려움으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은 단순히 한 증상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목덜미의 간질거림에서 시작해 종아리의 붓기, 손바닥과 발바닥에 불타는 듯한 고통까지 나는 수없이 괴로워하며 질문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이제는 답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몸이 마지막 힘을 짜내 보내준 경고였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나는 깨달았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술 한 잔을 거절하는 용기, 늦은 밤 배달 음식을 끊는 결단,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습관,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작은 노력들.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내 몸을 되살렸다. 또한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려움은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멈추고 돌아볼 수 있었고 결국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혹시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일 아니겠지. 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그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SOS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생활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가족과 동료, 친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세요. 혼자라면 흔들리지만 함께라면 단단해집니다. 저는 가족의 응원 덕분에 무너질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도 제 기록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매일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새로운 나, 더 건강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기 전에 지혜롭게 대비하고 몸과 마음을 지켜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9988 건강 비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의 이야기와 실천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